안녕하세요. 상승 김영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1차 재료, 하늘을 다루는 방법, 좌표계와 시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배우냐? 천구가 뭐냐를 배우고요. 그 다음 천구를 표현하는 방법, 지평좌표계, 적도좌표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도좌표계 위에 표현되는 황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쭉 다루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하늘, 그 다음에 일관형, 그리고 자전적인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지만 첫 번째로 천구가 뭐냐? 천구는 관찰자가 보는 별을 사용시키는 가상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불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관찰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는 윌슨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가상의 별이 있을 때, 어떤 별이 있을 때, 이 관찰자는 이 별의 거리를 저희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을 가상의 아주 큰 부위를 빵! 하고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용시키는 불을 천구라고 합니다. 그럼 천구는 몇 차원이냐? 몇 차원이냐? 그래도 구니까 3차원이지 않을까? 구니까 우리 구면좌표계 배웠나 모르겠지만 구면좌표계는 이 Z축 기준으로 얼마나 Z축 기준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구면좌표인데 구면좌표계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3차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2차원. 왜 2차원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가상의 거기 때문에 이 반지름, 알값은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구는 2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구 위에서는 이 두 개의 각도 성분만 정의를 하면은 얘는 천구 위에 한 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도를 재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룬 좌표계는 총 4개가 있을 겁니다. 지평좌표계, 적도좌표계, 평도, 은하좌표계가 있는데요. 사실 적도좌표계를 배우면 나머지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 2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평좌표계를 다룰 건데요. 지평좌표계는 저희가 서 있는 이 땅의 지평면이거든요. 지평면을 그 각도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평좌표계 우리가 나침반 통해서 전국을 찾을 수 있고 북쪽을 찾고 북쪽을 찾고 우리가 천국 위에 한 점을 찾고자 할 때 북쪽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얼마나 돌아가 있는가를 찾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를 찾는 것이 지평좌표계입니다. 따라서 지평좌표계는 다음과 같이 각도 성분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 얼마나 전국 쪽 기준으로 돌아가 있는가를 표현하는 성분을 방위가라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를 표현하는 성분을 고도라고 합니다. 방위가는 정북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정북쪽이 0도, 정동쪽이 90도, 서쪽은 270도가 되겠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고도는 올라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0에서 90도, 고도가 0보다 낮은 건 안 보이겠지만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90도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적도좌표계라고 드릴 것 같습니다. 적도좌표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건 지평면이지만 적도좌표계는 왜 정의를 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평좌표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는 하늘은 시간에 따라서 돕니다. 일주운동, 연주운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 적도좌표계를 보완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 하늘이 돌아가는 걸 보고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이 돌아가는가라고 억지로 생각을 해냈습니다. 억지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고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전이 벌어졌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도좌표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적도좌표계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도좌표계는 돌지 않습니다. 지평좌표계가 돌아요. 그래서 적도좌표계가 뭐냐? 적도좌표계는 우리가 지평면으로 정의를 했었죠. 지평좌표계에서는. 그러면은 적도좌표계에서는 적도면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적도면이 뭐냐? 지구가 있을 때 이 지구의 자전축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적도가 있죠. 적도 지방력인데
이 적도 지방을 나타내는 평면 이렇게 쫙 펼친 거. 이 천무상에 이렇게 쫙 펼친 걸 적도면이라고. 이 적도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위에 윌슨이 있을 때 적도면을 기준으로 적도면 위에 한 점을 잡습니다. 이 한 점이 뭐냐? 한 점을 우리는 충분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충분점이냐는 나중에 황도 배우게 되게 충분점이라는 어떠한 점을 기준을 잡아요. 마치 우리가 지평면 위에 정북방향의 북점을 하나 잡았던 것처럼 적도좌표계 위에 충분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한 충분점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기 시작을 하는데 이 각도를 재면서 만들어진 적도좌표입니다. 적도좌표계는 적경과 적이라는 두 가지의 각도 성분을 가지고서 세상을 구성을 하는데요. 적경은 앞서 말했듯 방각과 비슷한 게 있고 적위는 고도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적경, 적위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적경은 적위는 고도를 쟀던 것과 똑같이 이 적도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재는 것이 적인데요. 적경은 다릅니다. 적경은 방위각의 반대방향, 적경은 시계 반대방향, 적경은 방위각의 반대방향, 적경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을 기준으로 적경은 시계 반대방향, 적경은 반대방향으로 재야 됩니다. 적경은 반대방향으로 적위는 똑같이 이렇게 재는 것이 적도좌표이고요. 충분점은 존재하는 어떤 적이고 또 적도면이 나중에 정리해줄 거고 충분점이라고 충분점은 반쪽에 있는데 얘네들이 구분되는 이유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면이 있으면은 적도면 기준으로 수직하게 적도면 기준으로 가장 높이 있는 방향이 어디냐면 생각해보면 어디예요? 네, 바로 우리 지구 자전축입니다. 왜냐하면 자전축에 수직하게 만든 평면이 적도면이기 때문에 적도면에 수직한 곳은 지구 자전방향이죠. 그러면 지구 자전방향에 지구 자전방향은 몇 쪽이라 했을 때 왼쪽에 떠 있는 별이 뭘까요? 왼쪽에 떠 있는 별이 북극성 폴라리스라고 하는 북극성이 이쪽에 떠 있는 별의 이름이고요. 이쪽에 떠 있는 별은 그렇기 때문에 적도면을 기준으로 수직한 90도, 적위 90도에 위치하는 별입니다. 자, 충분점은 충분자의 사용이 남정할 때 위치인데 이거는 황도를 배우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를 이렇게 결합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지평좌표계는 저희가 실측할 수 있는 이렇게 바로 질 수 있는 게 있고 적도좌표계는 어떻게 보면 가상이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공간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려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를 포함을 시키는 결합을 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좌표계를 먼저 그려봤어요. 적도좌표계의 충분점이 이 친구고요. 폴라리스가 이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적경과 적위를 어떻게 재야 될까요? 적위는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올려서 들리는데 적경은 아직 확인하겠지만은 적경은 시계 반대방 적경은 왼쪽으로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적경의 원이고 앞서서 설명을 합니다. 적경은 시간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적위는 우리가 배웠듯이 도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적경은 시간 단위.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바퀴가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15도가 1시간. 그리고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적경이 똑같은 360도 단위가 아닌 이유는 나중에 훨씬 계산하기 쉬워지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고 적경은 시간 단위다. 시간은 1시간이 15도 치환이 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은 적경에서 1분은 몇 도예요? 1분이 4분의 1도겠죠? 1시간이 15도인데 1시간이 60분이니까 나누면은 4분의 1도 그렇게 되겠죠? 적경은 시간 단위, 적경은 시간 단위. 적경은 시간 단위, 시간은 1시간에 15도 24시간 360도라고 해서 기억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아닌가? 그래서 지평좌표계, 적도좌표계를 포함을 시킬 건데 충분점 있고 북극성 있고 충분점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경을 쓴다. 적경을 쓰면 여기는 충분점은 0시, 반대편은 12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윌슨이 지구의
람다라는 고도에, 람다라는 이 위치에 윌슨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엄청난 공간 시간 운행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적도면 기준으로 윌슨이 쓴 지평면은, 선 지평면은 몇 도에 겹쳐있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90-랑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90도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는 90-랑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와 여기 이 두 개 사이 각도가 90-랑 됩니다. 이제 윌슨이 북극성을 바라볼 건데 이 북극성의 저 위가 90도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죠. 여기가 90도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죠. 근데 여기가 90-란다, 90°-란다였으니까 여기는 여기가 란다. 아, 그러면은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겠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 마인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북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북점의 정의는 우리가 북극성이 어디가 있겠죠? 하늘 위에 북극성이 있을 텐데 그 북극성을 바라보는 방향을 이렇게 쭉 90도로 내리면 그 점이 북점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북극성을 쭉 내리는 곳이다. 따라서 여기가 북점입니다. 그럼 북점 기준으로 북점이 있으면은 동서남이 되겠죠. 북점 기준으로 동서남이 됩니다. 따라서 동점과 서점은 무조건 적도면과 교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북점이 있고 저희가 북점을 잡을 수 있고 북점 기준으로 북극성이 있죠. 북점과 북극성을 쭉 이어서 남점까지 연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잘 생각을 해봅시다. 북점은 저희가 북극성 기준으로 90도로 내린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북극성 기준으로 90도를 이렇게 올려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서 있는, 딱 하고 서 있는 90도 이 수직하게 딱. 인정? 이렇게 수직하게 정의한 선을 좌우선이다. 그러면은 이 그림상에는 어디가 좌우선이 되겠습니까? 목점 북극성? 쫙!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게 좌우선이 되겠죠. 여기서 전문 용어를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이 딱 섰을 때 사람의 머리 위에 뿅! 위에 이렇게 가장 고개를 들어야지 볼 수 있는 거 그걸 천정이라고 합니다. 천정. 그리고 속도면과 지면 사이의 각도는 90-란다. 90-란다. 북쪽에 항상 북극성이 떠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북쪽의 정의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북극성이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오케이. 북극성의 고도는 관찰자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좌우선이 돌아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남쪽 하늘을 바라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쪽 하늘에서 별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진다. 라는 것은 상식. 이런 상식이 없으면 지금부터 하늘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진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 지평적 표기는 변하지만 적도적 표기는 변하지 않는다. 적도적 표기 위에 있는 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평적 표기에 있는 별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적도적 표기에 있는 별이 움직여야 되면 이 전체 지평적 표기의 명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을 지평적 표기가 동쪽을 거치다, 남쪽을 거치다, 서쪽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평적 표기가 지금은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에 있는 데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상태, 북쪽, 남쪽에서, 여기가 동쪽이겠죠? 동쪽에 별이 딱 떴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별이 남쪽으로 가겠죠? 남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별이 남쪽에 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던 별이 서쪽으로 오게 되겠죠. 하면 가라앉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평절표에는 적도절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날을 우리가 고급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이게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치겠습니다. 북극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찰자의 4호선과 적경이 같은 결을 남주한다. 4호선이 뭐라고 그러죠? 북적, 남점이 있는 것이다. 북적, 남점이 있어요. 북적, 남점은 이게 좌우선. 좌우선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좌우선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남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에요. 지평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고, 고도를 재는 방법은 지평면에서 올리는 각이고, 별의 적도좌표계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점에서 이렇게 올려서 고도를 재는 게 가장 고도가 높게 나오겠다. 가장 높게 별이 뜨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우선 위에 별이 있을 때 별이 가장 높다. 좌우선 위에 있을 조건이 뭐냐? 좌우선이 이렇게 적도면이 있고 직경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좌우선이 이거죠. 좌우선의 적경이 뭐냐? 그리고 좌우선의 적경은 이 점의 적경이 이렇게 재는 각도가 적경이 되죠. 이 적경과 같은 적경을 가진다. 무슨 소리냐? 이 같은 적경선에 존재한다. 같은 이 원상에 존재한다. 이 원상에 존재하면 이 남점과 좌우선 이 같은 남점의 수직이 좌우선과 같은 적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의 좌우선과 적경이 같은 결을 남점하게 됩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시계방향으로 적경이 증가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북극성이 있잖아요. 북극성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적경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적경이 증가하는 소리죠. 이거는 눈을 딱 감고 상상을 해야 돼요. 북극성 기준으로 시계방향 이렇게 북극성 기준 이렇게 증가하는 이렇게 증가. 진짜로 그러면 진짜로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의 공간 시간 논리를 갖고 있는 거에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이렇게 적도좌표계와 지평좌표계를 결합하는 것을 했습니다. 황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황도는 뭐냐? 태양이 위치하는 길. 이 무슨 소리냐?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을 돌죠. 지구가 태양을 돌면은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고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게 되고 바라보는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적도좌표계 위에 태양의 위치가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점들을 모은 것을 황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태양의 위치가 적도좌표계에 그려지는 자취가 황도입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팔찌점의 잡기, 팔찌점은 뭐냐? 저기가 왜 23점이냐?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공정궤도면 기준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죠. 자전축이. 이건 상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 상식에서 기반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지구가 이렇게 23.5도 공정면의 기준 23.5도 인 상태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와요. 이랬을 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상관없이 지구가 기울어진 방향 수직하게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이 점을 충분점 또는 추분점이라고 지구가 기울어진 방향과
알맞게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얘는 하시점. 지구가 기울어진 방향과 반대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동시점인 거. 그럼 여기서 하충을 할 수 있을까요? 얘가 하시점, 얘가 동시점인 거는 알 수 있겠습니다. 얘가 하시점, 얘가 동시점이고, 자, 상식 중에 또한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북극 방향으로 북극 기준에서 이 달을 내려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분이었죠. 여름, 겨울입니다. 여름, 겨울 기준으로 여름과 겨울 지나고 뭐 지나서요? 그렇죠? 봄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초분점이고 겨울, 여름 다음에 오는 것이 가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춘, 하, 추, 동 이 순서로 태양이 지나게 됩니다. 사실점에서 미가 23.5도나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적도면 기준으로 이 공전 대도면과 이거 뭐예요? 죄송합니다. 예, 공전 대도면 북극과 실제 북극 사이가 23.5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전 대도면과 이 적도면 사이의 각도가 23.5도입니다. 그러면 적도면 기준으로 공전 대도면 23.5도 틀어져요. 그럼 적도면 기준으로 지금의 태양은 23.5도가 올라가야지만 태양이 있겠구나. 따라서 태양은 저기가 23.5도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춘과 추동 찾는 걸 알았죠. 그럼 여기서 충분점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여기가 충분점이, 여기가 충분 라인 있습니다. 충분 라인 기준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이쪽 방향이 충분점이 있는 방향이다. 자, 적도절벽에 위한 효도를 표시해놓거든요. 아까 그렸던 그림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은 상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충분점, 여기가 북극선. 충분점 때는 이게 충분점 때 방향이 여기겠죠. 충분점 때는 태양이 딱 이 적도면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적도면이 이렇게 돼 있고 공전되는 경우는 충분점을 딱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황도면이 그려지게 황도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황도면에 어디가 하지점, 어디가 충분점, 어디가 동시점일까요? 네, 저기가 23.5도가 하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하지점, 여기가 충분점, 여기가 동시점이 되겠죠. 충분점, 충분점의 저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도면 이렇게 했을 때 수직인 방향에 태양이 있는 게 충분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가 0이 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점이 가장 낮은 점이 동시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태양은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춘하 추동으로 돌겠죠. 춘하 추동으로 돌기 때문에 지구 북극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춘하 추동. 여기 23.5도가 여기가